당당하고 용기 있는 나로 태어나기. 안월령. 탐험하는 자가 없으면 그 길은 영원히 못 갈 것이요.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미잔 말이요. 다행히 우리 조선 여자 중에 누구라도 가치 있는 욕을 먹는 자가 있다 하면 우린 안심이요. 나도 그녀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 나도 나혜석처럼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 나혜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것은 내가 첫째 딸이 1살이 막 지났을 때였던 것 같다.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이라는 신문기사가 있었다. 내가 그 당시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기르고 있어서 그런지 신문기사의 마지막 줄에 치매에 걸린 나혜석은 끝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연고자 병동에서 숨을 거두었다라는 문장이 두고두고 나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현재 여성 멘토 양영희 영화 감독 황희정 씀. 우리 여성은 역사적 운명에 봉건시대의 미개한 인간처럼 순응할 것인가, 현대 새로이 발현된 인간 가치인 초자아로서 운명을 넘어설 것인가, 이것은 얼마나 여성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도 관련이 있다. 인간 세상에서 아직도 나약한 존재인 여성, 이 존재성을 넘어서야 하는 것 또한 향후 100년 이상의 시대적 운명, 약자로서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든 이 약자로서의 운명을 넘어서야 여성에게 새로운 운명이 오고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 삶의 정신적 멘토 홍삼 언니. 사실 내가 오늘날 있기까지 나를 지탱케 해주고 삶의 지혜와 강직함을 일깨워준 한 평범한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홍삼 언니라 불렀던 홍삼가게 사장님이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인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에서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10여 년 동안 전쟁터에 있을 때 아들을 멘토에게 돌보게 했다고 한다. 멘토는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때론 아버지처럼 그의 아들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주었다.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다시금 되살아날지는 잘 모르겠다. 학창시절 우리는 시모느 드 보부아르와 장폴 사르트르에 대하여 동경의 시선으로 그들을 만났다. 그들의 계약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가 너무 획기적이어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여자로서 태어나서 남자의 존속적인 가부장적인 제도에 살던 우리에게는 그녀의 사상이나 이념이 새롭게 다가왔다. 또한 그녀의 다자연에는 정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나도 그녀처럼 되고픈 생각과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1900년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 이야기. 저자 김경애. 나는 어릴 적 꿈이 뭐였지? 내게도 꿈이 있었던가를 반문해 보지만 현실에서의 나의 꿈은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다.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일이다. 때론 남편에게조차 꼰대 소리 들으며 골동품 취급을 받곤 하지만 라떼라는 말을 곧잘 하는 신세대 여성임을 자부하고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거울에 비친 나, 소장남. 나의 시그니피컨트 우먼, 한국문단의 거목이었고 대한민국의 자랑인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정 이유는 문학과 함께 오롯이 걸어온 선생의 삶을 존경하며 사랑하고 베풀자. 큰딸이 결혼한 지 4년 만에 손녀를 출산했다. 우리 집에는 30여 년 만에 아기의 출생으로 경사에 기쁨이 가득하다. 나는 친정엄마 없이 아이들을 출산하고 키우느라 힘들었던 기억에 내 딸에게는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줘야겠다는 마음에서 자주 찾아가 도왔다. 열심히 일하느라 늙을 시간이 없다. 쇠붙이로 된 차가운 청진기가 살에 닿아 소스라치게 놀라는 환자들을 보며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펴진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대어주고 치료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오지의 병원을 세웠던 따뜻한 의사선생님. 인천 최초의 종합병원인 길병원을 설립했고 운영하던 대학들을 통폐합하여 정원을 줄이고 대대적인 개혁으로 대학교 100위권 밖에서 20위권까지 순위를 올려놓았으며 국내 대학 최초로 인공지능학과를 만드는 등 9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혁신 중인 나의 시그니피컨트 우먼. 7개의 종합병원에 400여 명의 의사와 2,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그녀는 바로 우주 최강 동안의 92세 이길려 총장이다. 제2의 삶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낭독 유영주. 보람있고 아름다운 멋진 노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순간순간 성찰하며 성장하는 제2의 삶에 대한 준비.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힘들고 지칠 때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나는 대한노인의 연수지회 이경자 회장님이 생각났다. 이경자 회장님은 인생 선배로, 학교 선배로 당신의 꿈을 하나씩 이룬 분이다. 진아영 교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내놓은 이유는 병마의 터널을 지나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삶의 목표가 자신이 익히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세상에 나누는 것, 바로 기여라고 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녀는 병마와 싸우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스스로 이룬 것 같지만 그 내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신을 성장시켰으며 성공으로 이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나도 한참 아팠을 때 100일 동안 참회 기도를 했었다. 곽정숙.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도 지나고 이젠 바람도 공기도 하늘도 햇살도 가을을 노래하고 있네. 5월 말쯤 차세대 지도자 연합회에서 문자가 왔더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20명이 모여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여성 지도자를 찾아 기록하는 작업이라고 하여 바로 답장을 보냈어. 내 생에 처음 하는 작업이라 긴장감과 두근거리는 마음이 더 앞서더라. 수필 제목은 할머니 남의 것은 개똥이다 하기로 하고 내용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여성 지도자라고 하여 내가 살아온 길을 쓰기로 마음먹었어. 초등학교 때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슬하에서 자랄 때 엄마 할머니 늘 하시는 말씀, 남의 것은 개똥이다. 차세대 시그니피컨트 우먼 프로젝트 참여로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글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엄마라는 선물. 겁이 많은 나에게 출산이란 경험하지 않은 공포였다. 내 주변에서 출산의 경험을 한 분들은 산통을 논문 작성과 비유하며 말하였다. 논문은 정신적인 고통, 산통은 신체적 고통으로 말씀해 주셨다. 나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 예정일 전달까지 강의하며 활동량을 늘렸다. 딸에게 배운 무한한 사랑. 수진. 내가 정한 시그니피컨트 우먼은 지선아 사랑해 저자 이지선이다.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20대에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잘 극복했고 내 삶에도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준 인물이다. 책을 읽으며 공감되는 내용에 많이 울었고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다. 누군가의 삶을 통해 내 삶은 그래도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 14년 전 내게 일어난 일은 이지선이 겪은 고통과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생사와 관련 있는 남의 아픔보다는 내 손톱 및 가시가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견딜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라 인프리의 낭독을 맡게 된 강동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오프라 인프리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용기와 이루로 우리에게 삶과 목적의 방향을 발견해준 오프라 인프리의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가,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토크쇼 오프라 인프리 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인 방송인 오프라는 1954년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였던 그녀는 성폭행, 마약 중독, 아이 죽음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학교로 돌아가 불운에서 벗어나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5년) 전 어느 날 교육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으로 육군 공공부대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다. 담당 사회복지사 덕분에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으로 군부대에 다녀올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선생님, 강의평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개념으로 군 인성교육도 가능하냐고 문의했어요. 장병이 아닌 교관 대상으로 올 ESC 20회기 1년 장기 프로로 진행될 재능 기부였다. 대상에 변함이 없고 20회기 교육 콘텐츠가 없는 상황인데 2주에 한 번씩 만들어서 제가 어떻게 수업해요? 선생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하신다.
나의 삶은 연극처럼. 저자 장현숙. 어떤 꿈틀거림이 내면에서 자꾸 일어납니다. 시민연극반에서 창작 대본을 쓰면서 어릴 때 배웠던 작은 움직임들이 기억 속에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신기하기만 합니다. 마치 진짜 연극인이 된 듯 황홀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이 무엇인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대본 리딩을 하면서 설레었고 내가 만든 대사를 읽었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박은희 감독은 티칭을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호흡법을 강조했습니다. 호흡법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감독은 무대 위에 올라가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위아래 조명과 소품 위치, 그리고 배우들의 동선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전문가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대 연출을 구상하는 눈빛, 저 멀리 가리키는 손동작은 마치 한 마리 독수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그니펀트 글쓰기 이영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구의원 의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나와 오랜 인연을 함께 나누며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있는 유옥분 의장님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유옥분 의장님은 현재 인천 동구 구의원을 역임하고 계시며 구의원 의장직을 맡아 지역을 위해 오랜 노력과 봉사를 수행하며 주변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아 최근에는 최고의장상을 수상하셨다. 의장님의 지역사회 활동 시작은 새마을 분회에서부터 시작되어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고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하셨다. 이후 구의원을 삼선하는 등 실천 현장에서 의욕 넘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다.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의 정치인으로서 독일 통일 이후 최초 동독 출신 여성 수상입니다. 그녀는 독일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국제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독일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의 삶과 그녀의 철학, 그리고 그녀가 남긴 명언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삶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독일 동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물리학을 전공하였으며 독일의 통일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행복한 꿈. 나는 길 가다 클로버 무리를 보면 그때마다 멈춰서서 무의식적으로 행운의 상징인 네이클로바를 찾는다. 하루는 그런 나를 보며 곁에 있던 아들이 말했다. 엄마, 혹시 세이클로버 꽃말은 뭔지 아세요?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고 아들이 말했다. 세이클로버 꽃말은 행복이에요. 이렇게 널려있는 행복 속에서 왜 굳이 행운을 찾으세요?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에 이제서야 나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 특출난 재능이 없으니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었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세이클로버처럼 내 안에 많은 행복과 재능들을 보지 못하고 네이클로버 같은 특별한 무언가를 목말라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본다. 기적의 오로라 박순분. 꿈을 꿈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평범이 비범이다 라고 썼던 나의 좌우명에 퀼트를 작업하듯 한 조각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보아야겠다. 나만의 여성상을 디자인하여 색감도 더해보고 정성을 쏟은 작품을 선보이며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관심도 칭찬도 사랑도 존경도 받는 4가지가 있는 멋진 인생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어진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그니피컨트 우먼 에세이 공저에 무소유를 사랑한 여인을 쓴 김양숙입니다. 김영한, 본명 길상화. 이 여인과 백석 시인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담긴 식기가 있어 낭독합니다. 길상화. 이상욱. 잎이 먼저 나와 잎이 질 때 꽃대를 세워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는 인연. 8월에 그 사람처럼 땡볕에도 꽃꽃이 꽃을 피워 잎을 만나지 못했어도 나타샤는 올 것이다.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교권 추락, 갑질하는 학부모,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 담임선생님을 구타한 초등생 등을 보면 청소년들을 자주 만나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더하다. 교사는 어쩌다가 극한 직업인이 되었을까? 학생 생활지도가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지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그리고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 등을 교사들이 교직 만족도 하락 원인으로 지목했다. 태양의 강문. 김남주. 가을을 감고 우리 산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기폭처럼 펄럭이고 태양은 익은 석류처럼 파열했습니다. 당신은 낙엽을 깔고 향수를 처음한 소년처럼 구름을 바라보고 나는 당신과 가을을 느끼기에 한때 죄를 잊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벗었음을 알던 옛날, 에덴의 경이 같은 것이 분수처럼 가슴에 뿜어 오르고 박경천. 부모님의 맞벌이로 5살이 안 된 어렸을 적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살았었는데 30대가 된 지금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할머니가 먼저 떠오른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나를 다그치거나 혼내신 적이 없다. 그릇을 깨고 쓰레기통 뚜껑을 뒤집어 쓰고 뛰어다닐 때에도 나를 그저 사랑으로 바라봐 주셨던 할머니의 눈동자가 떠오른다. 어딜 가든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내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이제 90을 바라보시는 할머니는 쇠약해지셔서 최근에 요양원으로 가셨다. 이제는 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고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곳에서조차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건 여전히 할머니다. 소망이란 우리들 속에 있는 능력의 예감이다. 장선자. 우리 엄마는 신데렐라 엄마예요. 6살 때 딸아이는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인생의 롤 모델이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쉬고 있던 저는 플로리스트와 원예 치료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롤모델 개태 석학 정영애 교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수는 경기도 여주에 자리한 여백서원을 홀로 가꾸고 계십니다. 버려지고 못 자라는 나무들을 옮겨 심어 왔다는 나무 고아원의 뜰에 수십 종의 맑은 꽃들도 피고 집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가 이렇게 만연해지는 것을 여성단체들이 그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으면 다행인 것이지 사실 단체 존재 이유는 잃어버리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만약 여성단체 회원들은 편협한 페미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너 페미니스트야? 이 질문이 욕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라 생각된다. 도서관에서 페미니즘 관련 책들을 배제하고자 주장하는 단체가 있을 지경인데 이런 날이 오지 않으란 법이 있을까? 글을 쓰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봤다. 사실 나도 여성 인권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했다.